자, 보시죠. 산수유나무의 농사. 자, 시가 있는데요. 시에서는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예요? 화자입니다. 아시겠죠? 화자를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봐봐. 그냥 시는 말한 것처럼 뭐 운율이 있다, 밑줄 뭐 그은 거 외우는 거 말고요. 일단 제일 먼저는요, 화자를 잡으셔야 돼요. 이 시에서 말하는 화자가 작품에 만약에 나로 등장한다고 말을 하면 나로 등장하면 작품에 내재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바깥에 있으면 외재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화자가 없는 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시인이 뭐해 아니면 화자가 관찰을 하고 있다. 작품 밖에서 뭐해 뭐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해 제목입니다. 산수유 나무의 농사죠. 그죠?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거 뭐야? 그냥 산수유 나무의 농사. 그러니까 자꾸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고, 뭐해? 어설프게 알고 내신 들어가서 뭐 하는 거야? 흔들리는 겁니다. 산수유 나무, 나무잖아요. 그죠? 나무면 뭐야? 자연이죠. 그러니까 뭐해? 자연, 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연물이 뭐를 하고 있어, 지금?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죠? 농사는 누가 짓는 거예요? 인간이 짓는 거죠. 그럼 자연물을 뭐 하고 있어, 지금? 인간이 하는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렇게 쉬운 거 뭐예요? 바로 의인화죠. 그런데 이것을 의인화를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죠. 그럼 산수유 나무가 무슨 농사를 짓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설마 진짜 벼농사일 수도 아니면 밭농사일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산수유 나무는 도대체 무슨 농사를 짓고 있냐는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해가시? 그냥 무작정 가갖고 밑줄 긋고 써준 거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써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작품을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밑줄 긋고 쓰는 건 나중. 일단은 파악부터. 그래서 뭐해? 똑같이 간단하지만 화자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산수유 나무의 농사, 도대체 농사가 무슨 농사인지 라는 거에 대해서 써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거. 자, 필기는 조금 있다가 일단은 뭐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상태에서 내가 시를 최대한 뭐해? 접근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그죠? 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볼 때는요. 주체하고 서술어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주체가 누구야? 산수유 나무죠? 스스로 잡으셔야 됩니다. 누가? 산수유 나무가. 어쩌라고?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고요. 그럼 이것만 놓고 보면 뭐 하는 거야? 특별한 건 없죠? 나무가 뭐 하고 있어? 개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잖아.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으니까 뭐해? 꽃이 피고 있다는 거죠? 그럼 꽃이 피고 있으니까 계절적 배경으로 본다면 뭘 짐작할 수 있어? 대놓고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해? 짐작한다면 계절적 배경은 언제야? 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발 말한 것처럼 뭐해? 내가 밑줄 긋고 가로치고 써드릴 거예요. 근데 그건 나중. 그렇게 써주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최대한 이 작품을 갖다가 뭐해?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내신일지라도. 아시겠죠? 자, 다시요.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뭐해? 두 가지는 아셔야 돼요. 산수유 나무가 개화를 하고 있다는 거 너무 쉬운 거. 그 다음 뭘 봐야 돼? 서술어. 터뜨리고 있다죠. 여기서 뭘 봐야 돼? 어투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해? 시제도 봐야 되는 거예요. 어투는 그냥 평서형이겠죠. 하지만 시제는 뭐야? 터뜨리고 있다죠. 그러니까 뭐해? 현재형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진행상도 되겠죠. 그죠? 근데 그냥 현재형이라고만 하세요. 그럼 현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쉽죠? 그 다음 거 보세요.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뭐가? 그늘이요. 어쩌라고? 노랗다고요. 여기서 이상해야죠. 뭐가? 그늘이 노랗다라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그늘은 보통 무슨 색이니까? 뭐 검은색이라든가 아니면 어두운 색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대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앞에하고 뒤하고 연결을 지어야죠. 산수유 나무가 노란 뭐에 꽃을 터뜨리고 있는데 그늘도
노랗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야? 꽃과 그늘이 같은 색채감을 뭐에 갖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심? 또 하나, 노랗다라는 뭘 썼어? 색채어를 썼죠? 색채어를 통해서 뭐해? 대상이 바로 누구야? 산수유, 나무. 잘 봐. 이건 단순하게 그냥 말한 것처럼 뭐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니네가 직접 파악하려면 뭐 해야 돼? 시험 문제에서 뭐 하겠어? 위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놓고 뭐 하는 거야? 1, 2, 선지 1, 2, 3, 4, 5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색채어를 통해. 그럼 색채어를 찾아야지. 그럼 노랗다를 통해서 아, 색채어가 있구나.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럼 거기서 색채어만 물어보겠어? 아니지. 고등학교에서의 선지는 뭐해? 2가지 또는 3가지 내용을 믹스시킨단 말이야. 그냥 단순히 색채어를 썼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중학교 중딩 수준이지. 고등학교에서 뭐 하는 거야? 노랗다. 뭐가 노래? 그늘이. 그럼 뭐 한 거? 대상의 뭐 특징이나 아니면 대상의 성질을 갖다가 뭐해? 색채어를 통해서 뭐 하고 있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상은 산수유나무 또는 산수유나물의 그늘. 대상 오케이. 그럼 이것이 뭐해? 노랗다라는 색채어 사용 오케이. 그럼 이 산수유나무의 그늘의 뭐 성질 또는 성격, 특징 강조하고 있다. 가능성 있는데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심? 그냥 필기만 주구장창 외우려는 거 그러면 안 늘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거기까지. 그 다음 봐.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누가? 잡아봐 한번. 주체 누구야? 사람들이. 어쩌라고? 보라고. 뭐를 보라고? 앞에 줄여야지. 뭘 봐야겠어? 산수유나무 꽃을 터뜨리는 거. 내지는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노란 거를 보라는 거죠. 또 잡아야지. 뭐,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야?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해. 그럼 나눠봐. 이 사람들은 불평해. 불평하는 것 또 하나 뭐가 있어? 마음에 그늘이 있어. 둘. 그리고 그 그늘이 옥말려 든대. 셋. 그럼 옥말려 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당연히 뭐에 교과서에 시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이 뜻은 뭐 하는 거야? 마음이 오그라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의 그늘이 뭐 한다는 거야? 뭔가 안쪽으로 말려든다. 그러니까 뭐해? 한번 잡아봐. 마음에 그늘이 있다는 건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마음에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두운 면이 뭐 하고 있어? 옥말려 들고 있잖아. 옥말려 든다는 건 뭐 하는 거야? 안쪽으로 오그라든다는 거지. 그럼 뭐해? 점점 폭이 안쪽으로 오그라드니까 뭐 하는 거야? 여유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걸 불평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뭐해? 보라고. 뭘 보라고? 산수유나무의 꽃을 또는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그럼 뭐 하다는 거야? 사람과 산수유나무가 뭐 하고 있어? 서로 반대의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산수유나무라는 자연물과 뭐 인간을 갖다가 대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해가심? 그래서 뭐 하고 있어? 대조를 통해서. 또 대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안 되지. 대조를 통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대상, 즉 산수유나무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산수유나무는 그늘이 노랄 정도로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뭔가 노라면 그늘이 생각해봐. 어두운 게 아니잖아. 노랗잖아. 그럼 어때? 그럼 뭐래? 약간 노란색이 뭐 주는 색채감은 뭐해? 약간 포근할 수도 있는 거고 편안할 수도 있는 거거든. 물론 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할 수 없어. 하지만 뒤에 있는 뭐에 마음의 그늘 그냥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늘하고 비교해보면 어때? 좀 더 따스한 건 사실이죠. 노란색이니까. 뭐 봄이 오니까 개나리라든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그건 기본적인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인간의 어떤 뭐 어두운 내면과 뭐 산수유나무의 노란 색채 이미지를 대조해서 뭐 대상인 산수유나무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보아라. 뭐야? 서술로 봐야지. 보아라. 무슨 형? 명령형이죠. 그죠? 명령형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인간들에게 뭐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강조를 하는 거. 그런 의미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 보세요.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누가? 나무가. 어쩌라고? 그늘을 들이운다는 게 뭐야? 그늘을 만든다는 거겠죠. 근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래.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산수유 나무가 그늘을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니까. 말한 것처럼 그냥 쓰려고 하지 말고 한 번만 봐봐. 그럼 나무는 당연히 무슨 나무겠어? 산수유 나무밖에 없으니까. 그 나무가 그늘을 들이우는데 그늘을 만든다는 거야. 근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래. 그럼 뭐야? 뭔가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동기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잡아야죠. 그 다음요. 그는 뭐에?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래요. 드디어 나왔네. 제목 그죠? 뭐가? 산수유 나무의 농사가요. 어쩌라고요? 그늘이라고요. 그게 한 해의 농사라고요. 그러니까 제목이 산수유 나무의 농사였는데 이 산수유 나무의 농사는 바로 뭐에? 그늘을 만드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 윗줄에 나온 것처럼 뭐에? 그냥 그늘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무의 어떻게 보면 한 해, 1년의 목적이자 하나의 목표일 수 있다는 거죠. 뭘 만드는 게? 그늘을 만드는 게. 그게 이 산수유 나무에게는 뭐예요? 한 해 농사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어떤 의미이길래? 그 다음 보세요.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뭐가? 꽃이요? 어쩌라고? 하늘에 핀다고요. 그럼 어때? 꽃이 하늘에 쫙 피면 아름답죠? 보기 좋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뭐가? 그늘이요. 어쩌라고요? 땅에서 넓어진다고요. 그럴 수 있겠죠? 왜? 말한 것처럼 그 대상물이 커진다면 그늘이 점점 더 넓어질 거고 그 그늘이 뭐에? 땅에 드리워질 테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말인지를 모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뭐가? 산수유 나무가. 어쩌라고? 인간인 농부처럼, 뭐뭐처럼이죠? 중딩 때 나온 거 무슨 법이야? 지규법이죠. 중요한 거 아니고요.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산수유 나무가 농사를 짓고 있다. 계속해서 제목하고 연관성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산수유 나무의 농사라는 거죠. 그 농사가 바로 위에서 나온 뭐야? 그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늘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걸 아셔야죠. 그 다음 보세요.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뭐가? 농사가요. 어쩌라고요? 그늘이라고요. 근데 그 그늘이 뭐라고? 노란 좁쌀 5대 무게라고요. 뭘 할 수 있어?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죠. 그죠? 뭐가? 이 무게 뭐의 무게야? 그냥 쓸면 그렇구나. 그냥 쓰기만 할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가만히 봐봐. 이 무게 누구의 무게? 뭐의 무게야? 그늘의 무게예요. 보세요. 거기 끌어모으면 누군가가 뭘 끌어모아? 그늘을? 앞에 있는 것도 뭐예요? 그늘이잖아. 농사잖아. 농사? 아니면 그늘?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거봐. 그늘이 뭐예요? 무게지. 무슨 무게야? 좁쌀 5대 정도. 그러니까 뭐예요? 상당히 구체적이죠. 실제로는 그늘이라는 게 무게가 있어 없어? 없죠. 무게를 잴 수 없는 대상을 갖다가 뭐 하는 거야? 구체화 또는 수치화, 물량화 이렇게 시키고 있다. 라고 표현하면 뭐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예요? 이걸 읽고 난 다음에 밑줄 보면 산수유 나무가 농사 짓는데 인간과 대조를 이룬데 이거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사가 뭔지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제목을 정한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뭐가? 산수유 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고 그 꽃과 더불어서 그늘이 짓는데 그 그늘도 노란색이고 그래서 노란색이라는 걸 통해서 뭐 하는 거야? 뭔가 따스한 느낌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수유 나무가 뭐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따스한 거. 이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들은 뭐 한다는 거야? 야, 나 마음에 그늘이 있는데 이게 자꾸 오므라들면서 뭐해? 뭔가 불안해. 그래서 뭐해? 인간들은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수유 나무는 그늘을 넓히면서 사람들에게 뭐해? 따스함을 주는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자연물과 인간을 대조한 거죠. 그래 놓고 나온 다음에 뭐해?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라 뭐해? 한 해의 농사를 지으면서 뭐해? 똑같이 그늘을 늘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해? 꽃은 산수유 나무의 꽃이겠죠. 하늘에 피지만 그늘은 땅에서 점점 넓어지니까 뭐해? 그늘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
산수유 나무의 농사가 점점 커지고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산수유 나무가 마치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걸 수확해보면 뭐예요? 원래는 농작물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산수유 나무가 농사를 지은 건 그늘이니까 그늘의 농작물의 수확량이 좁쌀 5대들이다 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어떤 농사의 결과물, 획득물을 갖다가 표현해 준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얘기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내신이니까 밑줄 긋고 쓰시죠. 보시죠.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라고 말했죠. 산수유 나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 옆에다가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 산수유 나무의 그늘을 소재로 산수유 나무의 그늘을 소재로 이기적인 인간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여 문학의 기능과 가치를 설명이라고 써놓으세요. 문학의 기능과 가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앞에서 배운 바로 뭐가 나오는 거야? 문학의 기능에는 인식적 기능이 있고 윤리적 기능이 있고 미적, 심리적 기능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인식적 기능이겠죠. 그죠? 아, 뭐예요? 문학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뭐 나에게 가치나 또는 삶의 어떤 목표, 삶이 뭔지를 인식하게 떠올리게 해주는구나 라는 기능이죠.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그 다음 보세요.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노란 꽃에다가 밑줄 그시고요. 여기다 써놓으세요. 산수유 나무가 만든 결과물 첫 번째라고 써놓으세요. 산수유 나무가 만든 결과물 첫 번째입니다. 콤마 찍고요. 봄의 개화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봄의 개화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어 터뜨리고 있다에다 밑줄시고요. 써놓으세요. 현재형 평서문이라고 써놓으세요. 현재형의 평서문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산수유 앞에 가로주시고요.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여기서 일단은 산수유 나무는 그렇다 치고요. 그늘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그늘하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그죠? 왠지 어두움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긍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쓰냐면 다른 존재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해주는 미덕이라고 써놓으세요. 미덕. 컴마 찍고요. 산수유 나무의 결과물 두 번째라고 써놓으세요. 산수유 나무의 결과물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그늘 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문학에서 도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얘네들이 바로 보조사거든요. 써놓으세요. 보조사 도를 사용하여 무슨 역할이야? 반복과 강조의 의미라고 써놓으세요. 반복과 강조의 의미. 반복은 뭐가 반복입니까? 라고 하면 위에 줄 보세요. 꽃이 노랗다라는 게 하나 나왔죠? 근데 그늘도 노랗다. 그러니까 뭐해? 반복이죠. 노란 거에 대한. 그 다음에 뭐해? 그늘도 뭐해? 강조죠. 아셔야 됩니다. 자, 노랗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로친 부분 거다 쓰세요. 뭐라 쓰면 그늘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은 부정적인데 이 작품에서는 통념을 벗어난 겁니다.
오케이, 컴마 찍고요. 나 같으면 네, 같은 기능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부 지문으로. 그죠? 보통은 지금 그늘이 나왔죠. 그죠? 이 그늘이라는 건 부정적 이미지가 커요. 그래서 뭐하고 비슷해? 어둠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문학에서는요, 웬만한 어둠은 전부 다 부정입니다. 그런데 예외로 딱 두 작품이 대표적이죠. 뭐에? 고운의 눈길이요. 이 작품 아셔야 됩니다. 고운의 눈길. 이 고운의 눈길의 맨 마지막에 보면 뭐에? 내 마음은 이제 어둠이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어둠은요, 뭐에?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뭘 말하는 거야? 딱 이 작품과 같이 내면의 평화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나 같으면 밑줄 그어놓고 뭐예요? 그늘에다 밑줄 그어놓고 다음 주 밑줄 친 A와 그 속성이 유사한 것은 하고 물어볼 수도 있다고 봐요. 두 번째는요. 또 하나 작품이 바로 뭐야? 박람수입니다. 박람수. 이 박람수라는 사람의 아침 이미지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침 이미지. 이때 어둠이 똑같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어둠은요. 뭐에? 세상을 낳는 역할입니다. 낳아주는 역할. 세상을 낳아버려요. 그래서 마치 어머니처럼 뭐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아침에 해가 뜨면서 어둠을 물리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통념이네. 통념 뭐야? 사회적으로 통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박람수는 다르게 봤어요. 아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어둠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어둠이 물러나면서 세상에 예를 들면 뭐 관악산을 뭐에? 낳아주고 또 점점 물러나면서 뭐 한다는 거야? 뭐 과천 1단지, 2단지, 3단지를 뭐에?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걸 마치 어둠이 뭐 잉태했다가 뭐에 해산하는 것처럼 낳아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 의미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외우려면 차라리 이런 걸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요.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가로 닫으시고요. 가로신 분에다가 써놓으세요. 여백 찾으셔서. 아니죠. 다음 줄이죠.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요것만 가로치고 쓰세요. 자, 거기다 쓰세요. 그늘에 봄날의 따스한 이미지를 부여하여 그늘에 봄날의 따스한 이미지를 부여하여 꽃과 함께 그늘도 나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임을 꽃과 함께 그늘도 나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임을 보여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마음이 뭐에?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라고 말했죠. 다시요. 밑줄 그으세요. 마음에 그늘이 옥말려든다에다 밑줄 그으시고요. 거기 옥말려든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건 어휘의 의미 알아두셔야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안쪽으로 오그라들고 말려들다 라고 써놓으세요. 안쪽으로 오그라들고 말려들다. 그러면 뭐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 근문에다 써놓으세요. 산수유 나무의 풍성한 그늘과 대비를 이루는 구절이라고 써놓으세요. 산수유 나무의 풍성한 그늘과 대비를 이루는 구절입니다. 즉 인간의 내면은 그늘이 많지 않고요. 반면에 산수유 나무는 그늘을 점점 늘려가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마음에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하고 든다고 밑줄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들 미치시고요. 자,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야? 써놓으세요. 이기적이고 불만만 터뜨리는 산수유 나무와 대조되는 대상.
산수유 나무와 대조되는 대상입니다. 콤마 찍고요. 인색하여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인간의 부정적 속성이라 써놓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산수유 나무는 뭐해? 그늘을 점점 확장해서 뭐해? 자, 그늘을 만들어 놨으니 이 밑에 와서 쉬세요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뭐 하는 거야? 휴식의 공간, 안락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인간은 뭐 하는 거야? 내면의 그늘, 즉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는 거야? 계속 불평만 한다는 거죠. 왜 나한테만 이래? 왜 나한테만 뭐해? 뭐 이렇게 불이익을 줘? 이런 식으로 불평만 하고 좀 더 남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아니면 이타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보아라에다가 밑줄으시고요. 써놓으세요. 명령형 어투를 통해 인간의 성찰을 요구, 그런 인간들을 좀 보라고요. 뭐를? 산수유 나무를 보라고요.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좀 느끼라고요. 뭐를? 아, 나는 되게 옹졸하고 이기적이면서 뭐해? 마음의 여유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라는 거죠. 그 다음요. 그늘 앞에 걸어주시고요. 그늘 또한 나무의 그 위에구나. 나무는 앞에 걸어주시고요.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보세요. 나무는 당연히 산수유 나무고요. 그늘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아량이라든가 아니면 편안한 안락함 이런 것들의 공간을 말하는 건데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랍니다. 가로 닫으시고 써놓으세요. 산수유 나무가 그늘을 만들기 위해 힘든 과정을 거쳐왔음을 보여줌. 그러니까 이 산수유 나무는 바로 뭐 한다는 거야? 써놓으세요. 콤마 찍고. 산수유 나무가, 하나 더 쓰세요. 산수유 나무가 그늘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한테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 자 베풀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본인도 굉장히 힘들게 뭐 하는 거야? 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아니면 휴식이라든가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야? 그냥 쉽게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산수유 나무에게도 이 그늘이라는 이 존재는 뭐 한다는 거야?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한 어떻게 보면 고통, 역경, 시련을 이겨내고 뭐 하는 거야? 만들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에게 제공하는 게 뭐 하겠어? 쉬워 어려워? 어렵겠죠. 자기가 어렵게 해서 만들어서 번 거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타인에게 편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거. 이건 보통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예 그 사람은 되게 많이 가졌으니까 그냥 좀 나눠주는 거겠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요. 그늘 앞에 걸으시고요.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괄호 닫으시고요. 다시요.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써놓으세요. 산수유 나무가 생명을 가꾸고 타인에게 베푸는 일을 의미라고 써놓으세요. 여기서 농사라는 것은 진짜로 뭐예요? 아까 말한 노란 꽃을 피우기 위한 그런 농사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노란 꽃을 피우고 잎을 더 늘리고 가지를 더 길게 만들어서 뭐 하는 거야? 그늘을 확장함으로써 뭐 하는 거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그늘에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농사라고 통칭한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가로 닫으시고요. 가로침에다 쓰세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물인 산수유 열매도. 자연물인 산수유 열매도. 농사짓는 존재로 바라보는. 상황이라고 써놓으세요. 산수유 열매도 농사짓는 존재로 바라보는 상황. 그만 찍고요. 그늘의 가치를 생명을 키우고 남에게 베푸는 값진 행위임을 강조라고 써놓으세요. 콤마 찍고요. 의인법을 통한 참신한 표현이라고 써놓으세요. 의인법을 통한 참신한 표현. 왜?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하니까 농사 짓는 건 인간들이 하는 거고 당연히 의인법이고 그걸 통해서 나름 참신하게 표현했다는 거죠. 꽃은 꽃 앞에 그러시고요.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괄호 닫으시고요. 다시요. 꽃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꽃은 어때? 아름답죠? 써놓으세요. 화려함. 콤마 찍고 1차원적 속성이라고 써놓으세요. 화려함. 콤마 찍고 1차원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즉 아름다움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늘은 다르죠. 써놓으세요. 편안하고 평화로운 존재라고 써놓으세요. 편안하고 평화로운 존재. 콤마 찍고 다차원적이라고 써놓으세요. 단순히 휴식의 공간의 의미도 있는 거고 또는 여기 와서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뭐해? 뭐 화목이라든가 아니면 친목을 도모할 수도 있는 거고 아시겠죠? 때로는 뭐 하는 거야? 지친 사람들에게 진짜 말한 것처럼 뭐해? 여유를 부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다양한 의미로 쓰인 게 그늘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요. 그늘은요. 땅에서 넓어진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그늘이 땅에서 넓어지는 건 뭐 때문이야? 이건 알아야죠. 그냥 넓어진다 그러면 안 되지. 바로 윗줄이 있는데 윗줄이 뭐야? 산수유나무가 뭘 하기 때문이야? 농사를 짓기 때문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뭐 하고 있어? 자신의 나뭇가지라든가 잎이라든가 꽃을 점점 뭐 하고 있어? 확장하고 있죠. 그게 확장되는 만큼 바닥에 땅에 있는 그늘도 넓어진다고요. 이해가심? 그럼 사람들에게 휴식의 공간이라든가 편안함, 여유의 공간이 넓어지는 거라고요. 단순히 1차원적으로 그냥 꽃이 아름다워. 그냥 꽃이 아름다운 건 1차원적인 거고 그걸 떠나서 뭐 하는 거야? 농사의 화려함으로 그늘의 확장, 다차원적이라는 거죠. 자, 가로침보에다 써놓으세요. 자연물의 속성과 모습을 제시하여 그와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을 자연물의 속성과 모습을 제시하여 그와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을 성찰하게 함. 콤마 찍고 뭐라고 써야 돼? 문학의 인식적 기능입니다. 문학의 인식적 기능.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아, 내가 좀 뭐 이런 삶의 가치를 좀 몰랐구나.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약간 윤리적 기능도 가능해요. 아시겠죠? 인식적 기능하고 윤리적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불어서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윤리적 기능까지도 가능하니까. 그 다음 보세요.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그 농부처럼에다가 밑줄이시고요. 지규법이라고 하나 쓰시고 콤마 찍고 산수유 나무의 보조관념이라고 쓰세요. 산수유 나무의 보조관념. 산수유 나무를 빗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원관념 뭐예요? 원래 생각한 관념은 뭐예요? 표현하고 싶은 산수유 나무고, 야, 산수유 나무를 갖다가 뭔가 빗대서 뭐 약간 좀 부수적으로 표현할 게 없을까라고 한 게
보조관념으로서 뭐해? 농사꾼, 농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컴마 찍고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뭐라 쓰냐면 정성과 노력을 들여 자연의 생명을 가꾸는 나무의 속성을 농부에 빗대어 강조함. 자, 마지막 보세요. 끌어모으면 벌써 밑줄 세요.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밑줄이시고요. 자, 누누이 말하지만 그늘은요, 무게를 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무게를 갖다가 뭐해? 노란 꽃, 아까 말한 노란 꽃이 바로 뭐해? 그 꽃 모양이 좁쌀, 아주 작은 곡식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꽃을 담고 모아서 끌어모으면 뭐 하는 거야? 이 되라는 것은 전통적인 뭐 하는 거야? 물량이라든가 수치를 재는 측량 도구죠. 거기에 5대들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쓰세요. 좁쌀처럼 작고 노란 산수유 꽃을 표현이라고 쓰시고요. 그만 찍고 하나 더요. 그늘의 밀도가 구체적 무게로 표현됨. 컴마 찍고요. 그래서 표현하고 싶은 게 바로 뭐야? 써놓으세요. 꽃과 그늘의 모습을 생생하게 형상화시킴. 꽃과 그늘의 모습을 생생하게 형상화시킴. 콤마 찍고요. 참신성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참신성. 그러니까 이 시작품에서 알아두셔야 될 건 그냥 말한 것처럼 밑줄 것만 달달달 외워도 물론 내신이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만 생각하셔야죠. 산수유나무라는 자연물과 인간을 대조했다는 거. 산수유나무는 뭐하고 있어? 꽃을 피우는 거죠. 꽃을 피우고 가지를 늘리고 뭐해? 잎을 좀 더 넓게 만들어서 뭐해? 그늘이라는 걸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늘이라는 것은 뭐해? 쉽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어떤 갖은 뭐해? 시련이라든가 고난을 이겨내고 만드는 그 소중한 것을 뭐하고 있어? 타인과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걸 통해서 뭐해?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인간들에게 쉽게 말하면 주지시켜주는 거죠. 봐라. 이 나무조차도 뭐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타인에게 뭐해? 기꺼이 베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 같은 인간들은 뭐해? 서로 마음만 뭐해? 그늘이 좁아져서 옹졸해지면서 뭐 하는 거야? 불평불만만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좀 부끄럽지 않니? 반성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메시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그걸 떠나서 이제 봐야 될 게 뭐 하는 거야? 색채 이미지 썼다는 거. 그 다음에 대조적 표현을 썼다는 거. 그 다음에 명령형 어법을 사용했다는 거. 이해가십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밑으로 가면 뭐해? 아까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이것도 약간 문장 라임이 비슷하죠. 그죠? 유사한 통사구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구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하는 거야?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 누누이 말하지만 그늘이라는 것은 뭐해? 펼쳐져 있는 양이죠. 그죠? 범위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밀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밀도를 갖다가 무게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것도 5대들이라는 구체적인 무게감으로요. 그런 것들이 좀 참신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앞장으로 넘기세요. 내용 정리합시다. 자, 먼저 갈래. 갈래는 글의 종류를 갈래라고 말합니다. 쓰세요. 갈래는. 당연히 자유시이며 서정시겠죠. 그죠? 자유시는 말 그대로 그냥 자유롭게 쓴 거고요. 서정시는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겁니다. 여기서의 감정이라는 건 뭐 하는 거야? 산수유 나무에 대한 예찬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예찬과 인간의 어떤 행태에 대한 대조일 수도 있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격 써놓으세요. 성격은 일단 성찰적이죠.
성찰이라는 게 뭐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아, 산수유 나무는 저렇게 이타적인데 나는 왜 이기적일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콤마 찍고요. 그러다 보면 뭐 하겠어? 당연히 반성도 하겠죠. 그죠? 반성적이라고 쓰시고요. 그러면서 뭘 주는 거야? 인간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교훈적이라고 쓰세요. 마지막으로 콤마 찍고요. 산수유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죠. 뭐요? 바로 자신이 소중하게 얻어낸 그 결과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줄 아는 뭐 이타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주제는요. 산수유 나무의 그늘이 주는 배려와 편안함입니다. 배려와 편안함. 주제. 자, 그 밑에다가 특징 쓰세요. 첫 번째, 섬세한 눈으로 사물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발견함. 그러니까 화자의 시각이 뭐에 상당히 디테일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산수유 나무가 아 꽃을 피웠구나, 봄이구나, 아 나무가 뭐에 점점 자라네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화자의 시선은 뭐 한다는 거야? 야 저게 그늘을 확장해서 사람들을 시게 하네. 굉장히 이타적인데 이런 걸 본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써놓으세요. 자연물과 인간의 모습을 대조하여 인간의 삶을 성찰하게 함. 인간의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색채어를 반복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제시했다. 자, 네 번째는요, 써놓으세요. 참신한 발상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함. 자, 다섯 번째, 명령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뜻을 강조. 자, 그 정도만 아시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말한 것처럼 단순히 학교에서 써준 거 말고요. 좀 본인이 파악하려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외적으로 몰랐던 산수유 나무의 농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인간의 모습이 어떤 건지 이걸 갖다가 문학적 기능, 아까 말한 인식적 기능이라든가 윤리적 기능이라든가 심미적 기능하고 연결 지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